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네요. 잔액은 네 자리 쪽에서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네 자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 묻는 문제다. 자, 첫 번째 선수금 부채니까 네 자리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잔액 맞고요. 가수금 부채죠. 네 자리 오른쪽 맞고 미수금 자산입니다. 그죠? 네 자리 왼쪽이다. 그런데 오른쪽에 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 그죠? 4번 예수금 부채니까 네 자리 오른쪽. 너무 쉽다. 그지? 1번 풀었고요.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은 해가지고 가, 나, 다, 라가 나와 있네. 자,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러면 대변은 무조건 현금이다. 그지? 차변의 문제인데 차변에 기록되는 게 증가 또는 발생을 나타낸다. 뭡니까? 자산 아니면 비용이다. 그지? 자산이냐 비용이냐 그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상품 매출하고 당사에서 매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상품 파는 거는 우리 주된 영업 활동이죠.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자산을 팔 때 나오는 이런 운임 같은 거 어떻게 한다고요? 운반비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것이 만일에 우리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 그러면 처분 손익에 그냥 묻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운반비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운반비라는 별도 비용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죠. 손익 항목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가는 답이 될 수 없겠죠. 나 상품을 매입하고 당사에서 매입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똑같은 운임이지만 상품 팔 때 운임은 운반비라고 비용 처리했지만 상품 살 때 운임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처리된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된다. 그러면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 미치는 거래 맞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오케이. 다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현금으로 지급한답니다. 재산세는 취득하고 나서 보유함으로써 드는 지출이니까 요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나오니까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 미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요건 답이 될 수 없다. 라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한답니다. 취득세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로 이루어지니까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 미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라 동그라미. 그러면 나하고 라가 돼 있는 게 답이겠죠. 그러면 4번이 답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죠? 똑같은 운임이지만 이게 언제 발생한 운임이냐.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 이거 구분하는 거. 그죠? 항상 우리 강조했던 거에서 출제된다 이겁니다. 자. 문제 3번요. 다음 중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봅시다. 1번 상품 매출원가 이거는 영업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죠. 영업이익 우리 손익계산서 기본구조 쭉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처음에 매출액 출발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 나온다.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죠? 거기서 영업이익에서 다시 영업 외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이제 세전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세금을 빼면 그때서야 비로소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 기본 구조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자고. 매출원가 영업이익에 영향 미치고요.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영향 미친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거든 영업이익 영향 미치고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4번이 답이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대변의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하려면 그 거래가 주된 영업활동이어야 된다.
만약에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다. 그죠? 그거 강조했고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1번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자, 업무용 컴퓨터 뭡니까? 유형자산이죠. 비품이란 유형자산이다. 비품 사는 것은 주된 영업활동 아닙니다. 주된 영업활동은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이죠. 즉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이 될 겁니다. 유형자산이니까 요거 주된 영업활동 아니고 따라서 외상으로 할 경우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다. 그죠? 1번은 답이 아니겠다. 그지? 2번 봅시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돈 나중에 줄게요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외상으로 산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자산을 외상으로 샀는지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토지지만 판매용 토지래. 누구의?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업자 뭐 한 사람입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아가지고 그거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가 반드시 유형자산으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그래서 똑같은 토지지만 부동산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그 토지라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만약에 토지 샀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좀 시세 차익 남기기 위해서 토지를 산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돼 가지고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했죠. 유형자산이 아니고. 그래서 토지를 하더라도 그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산 거니까 재고자산이 될 거지.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이 기록될 것이고 대변에 뭡니까? 그러면 미지급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사항이다. 재고자산의 분류 쪽에서 한번 코멘트를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 개념이 조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본문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강조했던 부분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으로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기록된다. 됐죠? 답은 2번 되겠다. 3번, 4번 확인해 볼까요? 3번 영업부 복사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요것도 외상으로 산 건데 복사기를 산 거야. 요거는 영업부에서 사용하려고 산 거죠. 그러면 비품이다 이겁니다. 유형자산을 외상으로 산 거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4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기록되는데 문제는 어음을 끊어줬잖아.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쓰죠.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아시겠죠? 우리 강조했던 부분에서 딱 나온다. 그래서 포인트를 항상 딱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요 문제 포인트 뭐라고? 주된 영업활동이냐 아니냐. 그거가 포인트였다. 됐습니다. 문제 5번요.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외상 매출금의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대손 충당금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중심으로 딱 집계해 보면 되는 것이다. 즉 대손 충당금의 총계정 원장을 그리면 되겠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 자,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그러면 내 자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따질 때는 그냥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머릿속이 깔끔해질 것이라고. 자, 부채니까 내 자리 오른쪽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기초금액은 이쪽에 적혀있거든. 오른쪽에 얼마입니까? 전기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3만 원이랍니다. 3만 원. 이라고 오른쪽에 다 기록하고요. 대손 충당금은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래. 됐죠? 이렇게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면 되겠네. 당기 중 외상 매출금 2만 원을 회수 불능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 기록합니까? 대손 충당금 있는 거 먼저 차변 쪽에 기록하죠. 3만 원이 있었으니까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2만 원 기록되죠. 그러면 차변에 2만 원 전체를 다 대손 충당금으로만 기록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만 원을 차변 쪽에 기록하고 반대쪽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됐죠?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당기 말 외상 매출금 잔액 5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한답니다. 1% 보충법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기말 대손 충당금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 게 목표라고요? 500만 원의 1%가 나오는 것이 목표다. 그죠?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1% 하면 얼마입니까? 5만 원 나오죠? 5만 원이 기말 금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기말 금액이. 그러면 빈칸 채우기죠. 추가로 설정하는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회계처리됩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면 총계적 원장에 있어서 오른쪽에 기록될 것이다. 그죠? 요거 빈값 채워보자 이겁니다. 자, 기초금액이 네 자리에 적히고 기말 금액이 반대쪽에 적혔단 말은 요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적 원장이 마감되었다는 뜻이죠. 마감되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왼쪽 합계가 7만 원이고요. 그러면 오른쪽 합계도 7만 원 돼야 되겠지? 빈값 채워보자. 뭡니까? 4만 원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하, 차변의 대손 상각비 4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돼야 되구나. 이렇게 유추해 가지고 금액을 딱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 되겠지. 그래서 항상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료가 쭉 제시되면 그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딱 그려보면 정확하게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푸십시오. 앞으로. 오케이.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로 이루어진 거래는 이렇게 물었네요. 자,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거래의 종류도 고려해 봐야 되겠네. 거래의 종류 먼저 정리해 봅시다. 거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교환거래. 이거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계. 두 번째는 손익거래라고 했습니다. 손익거래는 자, 우리 복식분기에 있어서 차변금액하고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똑같죠? 자, 그 거래금액을 봤을 때 거래금액 전체가 다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손익거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혼합거래거든요. 혼합거래는 그야말로 섞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환거래도 아니고 손익거래도 아니다. 그것이 혼합거래인데 분석을 해보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항상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 또는 대변 금액을 봤을 때 그 금액 중에서 일부만 수익 또는 비용이고 나머지 일부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런 경우를 혼합 거래라고 했답니다. 됐죠? 요 세 가지 거래 종류를 이제 요거 분개해 봐 가지고 파악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는 잘 아시죠? 이제 실제로 분개해서 분석해 보자고. 찾고 싶은 거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관계를 찾고 싶답니다. 자, 1번. 비품을 100만 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겠죠. 그리고 거래 종류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죠. 자, 거래 판례소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이루어져 있으니까 답은 1번 되겠네, 그지? 1번이 답이다. 2, 3, 4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2번.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단기 차입했답니다. 그러면 현금이나 보통 예금 들어오겠죠. 차변에 그냥 현금 적을게요. 자산의 증가 기록될 것이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되겠지 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그리고 거래 종류는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죠? 교환 거래지. 3번 볼까요?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해서 상품 매매업을 시작했답니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 들어온 거죠.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죠.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증가죠.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교환 거래죠. 자, 4번 분석해 볼까요? 상품을 2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답니다. 차별의 상품이죠. 상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이니까 뭐 외상 매입금이지 뭐.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지 뭐.
됐죠?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교환 거래네, 그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됐죠? 다음 문제 볼까요? 7번입니다.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에서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길게 썼는데요. 뭐에 대한 특징입니까? 유형 자산에 대한 특징이죠. 세 가지.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다. 영업 활동에 사용한다. 두 번째는 1년 이상 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인다. 그죠? 요 세 가지가 유형 자산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죠?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 유형 자산 찾아봐라. 이거죠? 자, 상품 운반용 지게차.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죠. 그러면 유형 자산 맞다. 이겁니다. 판매용 휴대폰. 요거는 팔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재고 자산이죠. 투자 목적용 건물. 건물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유형자산 아니라고 했습니다. 취득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투자 목적용으로 샀답니다. 건물을. 건물 좀 사가지고 시세차익 남겨 먹으면서 팔려고 샀대. 그러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돼가지고 투자 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아니고, 그죠? 라는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요거는 대표적인 유형자산이죠. 비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와 라가 답이 되겠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자산 이렇게 발라내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한다. 됐죠.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랍니다. 틀리게 표시하고 있는 항목은 이것도 총계정 원장 문제다. 그지? 아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네. 내 자리 왼쪽이다. 그러면 기초재고액 여기 적혀있는 거 맞고요. 기말재고액 반대쪽에 적혀있는 거 맞다. 그지? 그리고 매출액이 있으면 외상매출금 차변 쪽에 기록되는 거 맞습니까? 분계 떠올려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외상으로 물건 팔면 대변에 매출액, 차변에 외상매출금 적히죠. 차변에 외상매출금 적히고 반대쪽 계정과목 매출액 적어준다. 맞지? 그리고 회수액. 이게 차변 쪽에 올 수 있을까? 외상매출금을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때 회계처리 떠올려보자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일단 없어지는 거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적히고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 같은 게 적히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입장에서는 차변이 아니고 대변 쪽에 회수액이 적혀야 되겠다. 겁니다. 그래서 회수액이 틀렸다. 2번이 답이 되겠지. 그리고 환입 및 애누리액. 자,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외상 대금으로 기록해놓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대변에 적히는 거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손익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제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에 적히는 거 맞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회수액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자, 치우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9번.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읽어볼까? 1번 택시회사의 택시요금 수입액. 요거는 주된 영업활동으로 돈 버는 거니까 매출액이겠죠. 2번 가구점의 학생용 책상 판매. 요것도 주된 영업활동으로 돈 버는 거죠. 매출액이다. 3번 완구점의 곰돌이 인형 판매. 요것도 매출액이죠. 주된 영업활동. 즉 재고자산을 지금 파는 거잖아. 2번 3번. 1번은 서비스업 회사에서 자기의 주된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돈 버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전부 다 매출액이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활동. 4번 전자제품 판매 상사의 건물 일부 임대 수입액. 자기들 주업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거래. 그런데 건물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거를 임대해주고 돈을 좀 받았답니다. 임대료로서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한다.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배웠죠? 그거 문제다. 풀어봅시다. 1번 자산은 현금화하는데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답니다. 조금 풀어서 썼는데 결국 뭐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 항목을 위에 배치한다. 그 말이죠? 맞는 말이다. 2번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보다 먼저 위에 표시한다. 아니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 항목을 위에, 비유동 항목을 아래 표시하죠. 그래서 요거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맞죠? 반대로 될 거 아닙니까? 단기 차입금을 위에 표시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3번, 4번도 읽어봅시다. 3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우리 구분 표시의 원칙 배웠죠. 그래서 중요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 할 때도 이러한 내용 한번 언급드렸죠.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거 세 개를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각 개별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요거 통합하지 말고 각각 따로따로 나타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구분 표시의 원칙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내용 설명드렸고, 중요하지만 하지 않다면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다. 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요거 맞는 것이다. 4번.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총액주의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구분 표시의 원칙.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뭐, 그 내용이 나오면 조금 좋겠는데,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본문에서 이미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 본문 내용을 조금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지문이 워낙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그죠? 답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됐습니다. 자, 문제 11번요. 다음 회계처리에 대한 거래 추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봅시다. 가,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그러면 거래 추정 볼까요? 업무용 복사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맞겠지? 나는, 자, 그럼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놓을까요? 나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상품 매입 계약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거는 선급금에 대한 거래 추정 내용이고요. 실제 회계 처리는 뭐 계약금 쪽으로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X 하면 되겠죠. 다음은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보통예금. 수도요금, 보통예금 인출 지급. 수도요금을 보통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지급했다. 이거 맞겠죠? 그래서 가와 다 이렇게 해야지만 정답이 되겠죠. 자, 답은 가와 다로 되어 있는 2번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선급금하고 선수금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싶으나 보다. 그지? 아하.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지출했을 때 그것이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그렇게 공부했었죠. 그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고요. 요 문제입니다. 풀어봅시다. 엔진 오일을 교체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부품 교체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를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회사는 모르고 차량 운반고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즉 수익적 지출을 모르고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상황이지. 그죠?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된 상황이다. 자, 분석해 볼까? 영향을. 그러면 비용은 인식이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작아졌고요.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데 자산을 인식해 버렸으니까 자산은 커진 거지.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재무적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볼까요? 수익은 지금 영향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작아져 버렸으니까 당기순이익은요 커지는 거지 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자본도 커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항목으로만 해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재무상태표 항목,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자,
자산이 지금 커져 버렸어. 요게. 자, 부채는 지금 아무런 영향 없죠.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부채는 영향 없으니까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려면 왼쪽이 지금 커진 상태니까 오른쪽 중에서 자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자산이 커졌다 이 말은 자본이 커진다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재무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됐죠? 자, 요거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영업이익의 과대계상이랍니다. 자,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당기순이익으로 생각해 볼까? 당기순이익은 커졌다 이 말입니다. 영업이익은 과대계상됐다. 요거 맞는 것이다 이거지. 답은 1번 되겠네. 2번, 3번, 4번 계속 분석해 볼게요. 자산의 과소계상, 자산이 과대계상돼야 되겠지. 3번, 비용의 과대계상, 비용의 과소계상돼야 되겠지.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차량 유지비라는 요 비용이 사실은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랑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 상황에서는. 그죠?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분석 기법들 우리 본문에서도 했고요. 이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오케이.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차변에 현금 계정이 기입되는 거래는 이렇게 물었네요. 1, 2, 3, 4 거래가 제시되어 있고요. 물론 읽으면서 바로 차변에 현금인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하나씩 회계 처리 한번 해봅시다.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답니다. 자기압 수표는 은행에서 발급한 수표를 말한 것이라고 했고 요거 현금하고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했죠. 현금처럼.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부르고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대. 그러면 차변에 상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현금을 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압 수표 지급했단 말은. 2번 자 상품 매입 대금을 약속엄을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상품을 사면서 엄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대변에 지급엄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3번 상품 매출 대금으로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답니다. 자, 상품을 팔면서 거래처가 끊어준 수표 받았다 이 말이죠. 타인 발행 수표 뭡니까? 통화대용증권이죠. 현금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기록하겠죠. 차변에 현금 받은 거하고 똑같다. 회계적으로는. 자, 대변에 상품 매출 대금이니까 대변에 매출 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상품 외상 대금으로 약속엄을 받았다. 뭐 조금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상품 팔아가지고 그 대금으로 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 외상 대금, 즉 외상으로 상품을 팔았어.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했다가요. 그 외상 매출금 돈 받을 때 됐는데 저쪽에서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엄을 그쪽에서 끊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일단 없어지는 거지. 대변 쪽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되고요. 차변에 자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대신 엄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을 엄이 차변 쪽에 기록된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차변에 현금 계정이 기입되는 거는 3번 그래다 그지?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그 타인 발행 수표 그리고 자기압 수표 뭐 이런 것들 또는 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의 처리하는지 그거 묻고 싶었나 봅니다. 됐죠? 그래서 못 풀류가 전혀 없었다. 그죠? 묻고 있는 거 확인해 볼까? 1번에서 말하는 자기압 수표는 현금인데 요 대변이었고 2번에 말하는 약속엄은 지급엄이라는 거고 대변이고 3번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고 차변이었고 4번은 받을 엄이라는 것이고 차변이었다. 그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됐죠?
우리 본문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14번요. 다음 중 기말 결산 후에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차기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올해 그냥 끝나버린다. 그죠? 그래서 차기로 이월할 수 있는 거 찾는 거니까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1번 세공과 공과 비용이죠. 2번 대손상각비 비용입니다. 3번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 4번 수입 임대료.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이라고 했죠. 수익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문제 15번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빈칸 채우기 그죠? 시험 2번 치면 반드시 1번 이상 나온다. 자, 풀어봅시다. 자, 먼저 자본 먼저 구해야 되겠네.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다. 그지? 그런데 이번 회사는 단기 순 손실이니까 800만 원 빼기 100만 원 해야지 기말 자본 나오겠죠? 800만 원 빼기 100만 원은 700만 원 되겠다.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래서 부채 플러스 자본 한 1600만 원이 자산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가는 1600만 원, 나는 700만 원 하면 되겠네. 그러면 답은 1번인가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제64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본문에서 강조했던 그 포인트들이 다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